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4일 이제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너무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기운을 내려고 해도 참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연휴 기간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데다가 그 하원 의장이 해임됐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노조가. 거기에서 공화당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차 정책 후퇴해라.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정책이 마치 적인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락하는지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고금리, 환율 요 부분 유가는 다행히 좀 떨어졌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수출도 잘 나왔고 우리가 장은 안 좋지만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묻혀버리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따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려운 증시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그 판단을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또 속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거 속가내고 급락장에 살 건 그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도 오늘 다 폭락하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이게 가장 좀 당분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내용은 먼저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오전에 라이브 할 때 상담을 제대로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코어라인 소프트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스펙 합병했는데 역시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왜 이렇게 주가 빠지냐 이게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스톡옵션 맞아요. 기사를 제가 그냥 그대로 좀 갖고 왔는데 이 회사 주식 수가 1100만 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스펙. 근데 코어라인 소프트 직원 45명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스톡옵션 행사했나 봐요. 이게 33만 주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2.8%니까. 근데 영향을 주죠. 지금 장도 안 좋은데. 그래서 10월 12일 날 상장하는데 그거 앞두고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우려감에 먼저 주가 좀 빠지는 것 같고 행사 가격이 800원에서요 5,500원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사실 지금 팔아도. 그래서 여기 833원에 받은 직원은 7만 주를 이제 행사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이제 큰 수익을 낸 거죠. 그거 말고도 49만 6천 주에 달하는 스톡 옵션 물량이 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 물량은 이제 행사됐고 남은 게 49만 주하고 여기 전환사채 이건 설명해드렸어요. 전환사채가 한 145만 주 있다. 저거 합치면 한 200만 주 되거든요. 그죠? 200만 주면 1100만 주니까 한 20% 돼요.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까지 합쳐서 스톡옵션 물량이 한 200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은 부담입니다. 차라리 저게 행사될 건 빨리 되는 게 낫고 빠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회사가 뭐 나쁘다는 아니고요. 이게 의료 AI 뭐 영상 관련 주던데 아무튼 지금은 수급 때문에 빠지고 있다. 주가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그 수급 부담 때문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가 한 분이 보고서 보는 곳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바이든의 실패를 바라는 시장. 그 다음에 오늘 빠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대양전기공업, P&H테크, 파이nem텍, 유한양행, 그 다음에 글로벌 제조업 지표 나왔고, 네옴시티도 이제야 본격적인 발주가 가능해지는 이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스마트폰 8월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콘까지. 사실 이거 말고도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제가 이 연휴 기간 내내 굉장히 많은 거 읽어봤거든요. 보고서 굉장히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다 미뤄뒀던 거 다 읽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하루 따로 시간을 빼가지고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뭐 연휴 기간 또 오잖아요. 그때 한번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때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따로 빼는 이유는 굉장히 또 내용들이 괜찮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대로 할 텐데 제가 보고서 보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요거는 한 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구글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미래에셋증권의 그 테슬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휴 기간 내내 다 읽어봤어요. 100페이지가 넘어요. 내용이 쉽진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데도 저도 넘어갔습니다. 예, 뭐 보고서 내용은 100% 정확히 알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래에셋증권에 내가 계좌가 없으면 당장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와이즈 리포트 가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그 와이즈 리포트 있어요. 네, 요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이렇게 가입하시면 요 많은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10만 원 내고. 근데 나는 뭐 내가 10만 원 내가지고 다 볼 것도 아니고, 예,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가 제일 좋습니다. 네이버는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 리서치면 가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환경 컨센서스는 메리츠 증권밖에 없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예, 여기 증권 들어가시면 리서치 있죠. 요 옆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이 모든 보고서가 안 나와요. 일부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무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제 방송을 만약에 봤는데 뭐 제가 잠깐만요. 그분 이름이 이제 한종목님이시거든요. 예, 이름이 한종목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테슬라 보고서 있죠. 제가 예를 들면 테슬라 보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예. 근데 보통 사람을 위한 실제 물리적 세계 AI 보고서 나와 있죠. 제목. 저 제목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저 제목 그대로 쓰세요. 제가 여기 실제로 썼어요. 보통 사람을 위한 실제 물리적 세계 AI. 제목 그대로죠. 여기 세계의 AI. 뭐 세계의 AI든 뭐 세계 AI든 그 끝에다가 꼭 PDF를 써주세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PDF.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바로 밑에 보고서가 떠요. 근데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알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면 요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을 위한 실제 물리적 세계 AI. 그러면은 요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면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리서치. 그럼 요 밑에 보시면 그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 테슬라 FSD라고 보이시죠? 여기 한종목님이 쓰신 거 보이세요? 여기 보통 사람을 위한 실제 물리적 세계 AI.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거나, 요거 있죠? 요게 파일이에요, 파일. 예,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요거 이제 확인을 딱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프린트를 해서 보시던. 그럼 제가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죠? 예, 이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거든요. 요렇게 해서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서를 무료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방송 좀 시작을 할게요. 장은 좀 안 좋은데
최대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방송 보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다 정리한 건데 제가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하고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뭐 메리츠나 이런데 보고서 보고 타이핑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내용이 좋아요. 예, 제가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게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공급은 크게 줄었고요. 재고 피크아웃. 고객사들이 재고를 확충하고 있대요.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원래 좀 긍정적이지만 그리고 예상보다 낸드가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낸드가 좋아요. 예. 낸드가 좋다는 건 낸드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우호적이겠죠. 특히 뭐 식각 업체들, 식각 부품이나 식각 소재나 뭐 이런 쪽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HBM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마이크론이 HBM의 가장 이제 후발주자였는데 뭐 엔비디아에도 이미 테스트를 받아서 공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AI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AI 좋다. 이 의견은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대당 탑재량도 증가하고 HBM을 쓰면요, 이 웨이퍼에 HBM은 반도체가 커요. 그럼 같은 웨이퍼에서 얘가 많이 나오면 다른 걸 생산을 적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동 감산 효과가 생겨요. 또. 공급이 더 줄어요. 기존 제품은 공급이 더 줍니다. 그 내용도 마이크론이 언급을 또 해줬고 DDR5로 또 바뀌죠. DDR5는 내년부터 비중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DDR4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오늘 있어요. 그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DDR5로 넘어가면 누가 수혜일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바로 나와야 돼요. 엑시콘, 뭐 유니테스트, 그죠? 뭐 네오셈, 또 테크윙. 근데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은 테크윙이에요. 우리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시면 반도체 공부가 잘 되신 거예요. 기업이 팍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뭐라고 이제 실적 발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DDR5가 이제 늘어난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실히 나왔고 그리고 25년에 최고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내년에 좋겠지만 25년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다. 이건 뭐 마이크론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3사밖에 못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아니에요. 본격 수요 회복은 좀 더 걸려요. 근데 이미 바닥은 찍었고 재고는 감소하고 공급은 줄고 그리고 아직은 수요 충분기에 HBM과 DDR5로 버티다가 내년에 수요 회복되면 이제 DDR4도 같이 가고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반도체를 지금 도망갈 게 아니라 이런 지금 급락장이잖아요. 이런 급락장에 반도체 투자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내가 좀 애매한 게 갖고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다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선택하기가 되게 편한 그런 위치고 25년까지 업사이클이에요. 이 마이크론의 의견은 그래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없잖아요. 주가는 빠져 있고, 전공정 뭐 주가 워낙 그동안 부진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느낀 게, 야, 반도체 투자는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좀 결론을 저도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냈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그 미래에셋의 한종목님 테슬라 보고서 있잖아요. 100페이지 넘거든요. 다 읽어봤거든요. 결론은 메모리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어요. 사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있잖아요. 다 읽었거든요. 이번 연휴 기간에 아무튼 다 읽었어요. 700페이지가 넘는데 다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시간 되실 때.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책 무조건 읽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읽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AI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결국 반도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잘 한번 요런 지금 급락장이지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전공정 근데 본인이 이거를 제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 번 더 공부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질문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 함께 배우기를 4일 동안 봤대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 뭐라도 되실 분이다. 그 생각을 속으로 하긴 했는데 반도체를 한 번 더 점검한 거죠. 뭐가 좋고 어디가 좋고 우리 반도체 함께 배우기 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그 중에 종목을 몇 개 선택을 해가지고 예, 이번 급락장을 대응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보시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직접 네, 그 부분은 그 스스로 좀 한번 공부도 하셔가지고 반도체가 이래서 괜찮겠구나 이거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깨치셔야 돼요. 그거랑 이거랑은 진짜 다르니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얘기인데 그 반도체 장비 투자 감소는 알려진 사실이고 지난주에 한번 유진테크나 그 테스가 급락 한번 했었잖아요. 그 어디죠? 시티증권인가? 외국계 증권사가 뭐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장비 투자 감소하는 건 알려진 거다. 예. 그렇지만 이제 D램 내년에 키워드는 D램과 미세화인데 미세화 공정은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미세화 관련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거는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DDR5, HBM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미세 공정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장비 투자 감소하더라도 미세 공정 쪽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어쨌든 투자액 늘어나고요. 26년까지. 예, 그러니까 25년도는 확실히 호황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탑픽은 유진테크고 유진테크는 삼성의 미세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는 참고로 함께 배우기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거기 어디죠? 그 디퓨전 공정이었나요? 아마 거기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차 선호주는 주성은 그 하이닉스 예. 그리고 이제 HPSP 요 기업은 차 선호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의 ALD 장비 원자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물론 뭐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 주성은 이제 하이닉스 쪽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미세화 공정이 더 늘어날수록 ALD 장비, 요 장비 선호도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코가 맹맹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최진영 연구원님이 바이든의 실패를 바라는 시장이다. 고유가는 부담이자 내년 대선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위협이라고 하는데 유가와 지지율의 디커플링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론은 뭐냐면요. 원유가스 가격 오르고요. ETF 오르는데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주는 급락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바이든 수혜주잖아요. 이쪽은. 근데 원유 관련주는 반대죠. 예. 근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원유 이제 시추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88%가 6개월간 원유 이제 시추하는 거 있죠. 지금 수준에 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증상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업체들이. 왜? 바이든 행정부는 반석유 가스 산업 정책을 그 지지하는 정부니까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또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보하고 이런 석유화학 사업도,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 사업도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해달라. 요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원유 시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기업들은 바이든의 실패를 바라고 있다. 예. 그래서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유가가 좀 약간 이제 꺾이곤 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친환경 카드 버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화석연료 쪽으로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란 핵협상 재개도 있지만 이것도 뭐 카드가 만만치가 않고, 아무튼 대선은 예측이 어렵지만 유가가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할 때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주가 당연히 호재잖아요. 비싼 원유 대신에 이걸 쓰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들 업체의 힘이 더 세지고 있다는 얘기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가 오르면요, 대선이나 선거에서 타격을 받아요.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급락해서 확 떨어지면 이제 반대로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친환경주한테 오히려 긍정적이다. 바이든의 힘이 실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유 가격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련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유가 지금 유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보라색상, 그죠?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진다고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친환경주들은 이렇게 급나가니까.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은 정부가 자꾸 방해한다. 그럼 더 높은 유가 보게 될 거다.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내려가야 좋아요. 내려가야 좋은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선박용 조명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회사인 특수전지도 있고 자동차용 센서를 만든대요. 각 바퀴의 제동력과 구동력이 독립적으로 제어가 되도록 구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M사라고 한 거 봐선 제가 봤을 때 만도 아닌가, 제 추측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박용 조명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자동차용 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요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순연금 굉장히 많고요. 재무구조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주도 늘고 있고 자동차용 센서 매출 늘어나니까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P&H테크는 이제 그 OLED 소재죠. 그래서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요새 주가 좋았죠. 최근에 아이패드형 신규 매출이 내년에 반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OLED가 아이패드에 들어가니까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소재가 1.5배 들어가는 텐덤 소재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자동차 쪽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그동안 TV 쪽은 없었는데 TV용으로는 내년에 아마 신규 소재가, 그러니까 새롭게 이 소재가 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TV 쪽으로 750만 대 정도 출하됐을 때 아마 매출이 그때 아마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내년에 아마 다시 매출 발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내년 기준 17.3배니까 비싸진 않고요. 이게 보통 25배 막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보세요. 뭐 밸류도 밸류인데 방향성이 좋아지잖아요. 내년에 OLED 또 TV 들어가죠. 자동차 많이 들어가죠.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P&H테크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은 좋아진다.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높고, 다만 이제 P&H는 아이패드 OLED가 LG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G에 납품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별 매출 비중인데 이게 응용처별로 보면 원래 이게 모바일이거든요. 이쪽이. 요게 좀 줄고요. 요게 뭐냐면 태블릿 PC, 아이패드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변화되잖아요. 예, 그죠? 파이넴텍은 힌지 아시죠? 그 KH바텍의 경쟁사. KH바텍은 외장, 바깥쪽에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예, 접혔다 폈다 하는 거. 안쪽에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거 있거든요. 휘었다 폈다 할 때. 예, 접었다 펼다 할 때. 그게 이제 내장 힌지인데 파이넴텍은 원래 내장 힌지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외장 힌지도 공급을 좀 했나 봐요. 물론 물량은 적지만. 네.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 비중은 점점 줄겠죠. 그 점유율은. 왜냐면 중국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 커지고 있고요. 모델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회사는 그 중화권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스마트폰, 폴더블 폰 많이 만들면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트북, 태블릿, 게임기로도 확대가 되니까 이 점도 긍정적이고 제품 사이즈도 점점 커지니까 단가 올라가게 되고요. 생산 능력도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기만 하면 돼요. 네. 이 노트북 이게 접히는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외장인지가 원래 KH바텍이 독점이었는데 9월 말에 조금 초도 공급은 됐고 아직은 매출은 거의 없어요. 22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사의 좀 경쟁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데 이것도 내년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외장인지 쪽으로도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요거고.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적 출하량 확대에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아마 삼성이 보급형 폴더블 모델도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면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 파이넴텍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파이넴텍의 외장인지는 좀 원가를 절감했나 봐요. 예, 그게 좀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으로 이제 전기체에 들어가는 모듈, 배터리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외부 충격 보호, 전기 신호 연결해주고. 그래서 아마 대량 수주에 성공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10월부터 양산 들어가고, 예, 완공은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도 짓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그래서 자동차 부품 매출액은 내년에 720억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17%까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KH바텍도 똑같아요. 하는 게 내장인지나 외장인지나 어쨌든 힌지만 가지고는 고성장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폴더블 폰 시장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더블 폰 이제 기대감은 많이 약화됐지만 8월 판매는 괜찮았고 주가도 지금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이넴텍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좀 실적 보면서 성장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은 목표 주가 15만원 상향 조정했는데 유한양행이 이번에 연휴 기간에 존슨앤존스가 유한양행에 레이저 팀입하고 아미반타맙을 병용해서 하는 치료 그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얀센인가요? 얀센인가? 아무튼 그 타그리스 있죠. 타그리스랑 경쟁을 하는데 타그리스가 이제 독보적이거든요. 이걸 깨려고 지금 만든 건데 데이터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타그리스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본 게임입니다. 그날 모든 걸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유한양의 이제 위가 열리는 거죠.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예요. 폐암 치료제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달 전부터 유한양행 계속 공부해봤잖아요. 2달, 한 석 달 됐죠. 예. 그때부터 유한양행 공부도 많이 해보고 요 치료제도 공부해봤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0월 23일 날. 지금 중간 발표를 했는데 타그리스보단 잘 나왔대요. 예. 마지막 결과가 10월 23일. 그때 나올 텐데 그때 저 연세대 조병철 교수님이 아마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좋은 데이터 나와서 미국 FDA
신청하고 아마 FDA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24년 말부터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꾸준히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예요. 요게 영업이 2022년인데 요게 이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레이저 티닙, 폐암 치료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요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이게 이렇게 될 기업을 우린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도 투자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반도체. 그러니까 이 성장의 크기가 나올 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른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걸 찾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예, 하는 거죠. 보고서도 읽고. 예. 그러니까 저 요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업화 시기는 내년 4분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아마 병용하니까 레이저 티밋과 아미반타마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쪽에도 로열티를 줘야 되니까 레이저 티닛만 가지고는 아마 38% 정도를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아무튼 10월 23일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글로벌 제조업의 완만한 개선이다. 그러니까 지표 얘기만 해드릴게요. 글로벌 제조업, ISM 제조업 다 좋아요. 개선되고 있어요. 주문, 생산, 재고는 소진됐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오르고 막 유가 올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어쨌든 낮출 거고 예.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예. 그렇게 되면 제조업 경기는 계속해서 지탱될 가능성이 있다. V자 반등은 아닌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미국이나 중국 제조업이 바닥 찍었어요. 이미. 찍고 돌리고 있어요. 예. 이건 분명하게 좋은 뉴스입니다. 보시면 바닥 찍었잖아요. ISM. 우리나라 수출과 똑같이 가요. 45 미만이라고 계산되는 업종이 얼마 없어요.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치가 낮은 업종은 점점 줄어든다. 그 내용이고 중국은 50이 넘었어요. 50 넘으면 확장.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 수출, 원자재 재고도 늘고 있고 원자재 재고가 는다는 얘기 뭐예요? 만들겠다는 거죠. 물건. 그다음 한국의 수출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일평균으로 선박 제외하면요. 마이너스 2.6밖에 안 돼요. 이제 플러스 전환 앞두고 있고 반도체도 올해 들어 최고 수출액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출 사이클 회복될 것 같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지표들이.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탈 좋은데 지금 증시만 폭락하고 있죠. 왜요? 고물가, 고유가, 강달러, 미국 정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든 장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은 잊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건설 관련해서 네옴시티가 이거 이제 빨리 좀 할게요. 뭐냐면 수주가 없어요. 지금 네옴시티. 그래서 믿지도 못해요. 네옴시티 뭐 지금 뭐 나온 거 뭐 있냐. 근데 핵심 콘텐츠가 하나 나왔대요. 그린수소 프로젝트. 그래서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투자 결정이 완료됐고 이미 수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인가요? 아마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600톤의 그린수소 생산하는 건데 26년 말부터 시작을 해요. 생산이. 그럼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다. 기반시설 갖추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한번 기대해보자. 네옴은 아무도 지금 약간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는 거 맞아? 근데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하고는 있어요. 실제. 그래서 30년간 에어 프로덕트가 그린 암모니아 추출해서 그 26년부터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항만, 수전의 담수 이런 전력망 다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히타치 에너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발주했대요.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주가 안 돼요. 근데 굴삭기 수출은 또 잘 돼요. 터는 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수주도 나올 것 같고 여기다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 스마트폰 데이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드디어 2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데이터 괜찮죠. 이런 것들은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은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의 정홍식 조은희 연구원, 엑시콘 우리 공부해봤죠. 함께 배우기 시간에 수율 관련된 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메모리 체중 있죠. 메모리 반도체 하나하나 이거를 여러 개로 꽂아 놓은 거 있어요. 그게 모듈이거든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해 주는 거예요. 메모리 쪽입니다. 이 회사. 그래서 DDR4에서 5 넘어갈 때 수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엑시콘은 삼성 수혜주예요. 주로 삼성이 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도 테스트를 해줘요. 거의 주로 삼성 쪽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있잖아요.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장비가 있거든요. 테스트. 여기는 어드반테스트랑 테라다인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 엑시콘은 대부분 삼성의 메모리 쪽으로, 비메모리는 어디로 가냐면 두산테스나 LB세미콘 통해서 삼성으로 가요. 이렇게 한번 거쳐서. 왜냐하면 비메모리는 삼성이 외주를 줘요. 근데 메모리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엑시콘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 두산테스나나 LB세미콘의 장비를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은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 시장을 뚫어주면 엑시콘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미 만들어 놨어요. 플랫폼. 그러니까 탑재할 장비 종류에 따라서 뭐 CIS냐, 이미지 센서냐, DDI,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냐, 비메모리가 종류가 많죠. 그거에 따라서 장비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납품될 가능성이 있고, 샘 CNS라고 이제 프로브 카드 있죠. 이렇게 웨이퍼 딱 검사하는 거, 거기 침,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거 2대 주주고, 그래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1대 주주는 YIK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장도 안 좋고 급락할 때 이런 기업들은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가 좀 일부 있었죠. 그래서 공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장 끝나는 건 못 보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자공시로는 9월 27일 날 CIS 있었고요. 2차 전지, 전국장비, 재룡전기. 삼성 SDI가 오늘 좀 주가 안 좋았지만, 사실 삼성 SDI가 그 스텔란티스랑 2공장 짓기로 공시를 냈어요. 이건 되게 좋은 건데, 시장은 근데 지금 전기차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9월 27일 날 대한약품의 이승영, 이윤우 회장님이, 여기 아마 아드님 같아요. 이승영 대표님은 사셨고, 한미반도체 여전히 사고 있고, 우주일렉트로는 여기 부문장님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방금 아까 제가 엑시콘 설명드렸지만, 엑시콘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저렇게 뭐 앞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번 이제 오히려 급락장이 좋은 기업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유한양의 사례처럼 앞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추리셔가지고,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 급할 필요 없어요.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몇 개 좀 고르신 다음에, 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래가 있다면 무조건 버티세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건. 예,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현재 지금 거의 2시인데 제가 지금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이슈들 때문에 안 좋고요. 코스닥 지금 무너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주식을 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버티셔야 돼요. 예, 충격을 좀 받고 있고, 아마 신용매물 좀 나올 거예요. 반대매매. 그럼 더 빠질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며칠. 근데 그거 이겨내세요. 그러면 한 번은 V자 반등 나와요. 왜냐하면 수급 공백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런 흐름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급락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오늘은 사실 뭐 다 안 좋아서요.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올라간 섹터가 없어요. 보험주 말고는 실제.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중국 소비주도 이제 모멘텀 끝났다.
중국 이미 단체 관광 시작됐는데 뭐죠? 예, 중국인데 이제 올 사람 다 왔고 더 있냐? 제로 노출로 국경절 이제 끝나니까 중추절인가요? 예, 거기다 면세점. 그래서 중국 소비주 무너지고 있고 그동안 좀 올랐다가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장비 뭐 중고차 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죠? 전기차 후퇴할까봐 이런 부분. 조선업종. 예. 조선업종도 마땅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그냥 빠집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략 저장 장치 할 것 없이 뭐 오늘은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다들 좀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IT 대표주도 좀 안 좋고요. 네. 또 뭐 테마파크 관련주들, 카메라 모듈 관련주, 네. 이쪽도 좀 좋지가 않고. 근데 뭐 안 좋은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게 참 딱히 한 업종을 꼽긴 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뭐 보기가 싫네요. 예.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한숨 나오네요, 진짜.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독보적이죠. 이 안 좋은 장에 버티고 있는데 자동차 쪽하고 일부 버티는데 2차 전지 그냥 무너졌어요. 실제 그 2차 전지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겁니다. 양극재 특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는 그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펀더멘털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펀더멘털을 보셔야 돼요. 주가에만 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데 증시 때문에 빠지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좋아지고 있죠. 제조업 경기 돌아서죠. 아까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좋아지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엔 펀더멘털 반영해요. 지금 매크로 이슈가 너무 커서 당장 V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찾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게 연휴 기간 내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긴 보고서들이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모비스도 흔들렸던 게 아마 약간 전기차 시장 후퇴하면 좀 이거 전동화 매출 주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차 위주로 하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아무튼 영향은 좀 받았고요. 오늘은 어쨌든 2차 전지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냥 2차 전지랑 미국 비중 높은 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거나 미국 비중 높거나 아니면 중국 소비주 이쪽은 다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파가 며칠은 더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조금만 더 며칠 더 고생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확보하고 도망가시라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세요. 교체. 네, 아니면 그마저 어려우시면 그냥 가만히 시장 바라만 보시고 괜찮은 것들도 골라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예,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장이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400까지 온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보면 비중은 늘리는 게 맞죠. 주식 비중은 늘리는 창세 맞는데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장에서 항상 그래요. 이 급락장에서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고 급등장에서는 막 사고 싶고 반대로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오히려 점진적으로 비중은 늘려갈 때가 아닌가. 다만 그 기업 선정이 좀 문제다. 뭘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장도 좀 안 좋고 또 일정도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좀 짧게 했고요. 예. 못다한 거는 제가 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서 또 방송을 찍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 기간에 읽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가지고 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아무튼 느낀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책도 읽고 느낀 거는 세상은 변했어요. 뭔가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엔 AI가 있는 것 같아요. 예, AI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진짠지 그걸 제대로 찾아서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미국 기업도 소개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보시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면 위기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혼자 또 예, 참 시장이 안 좋네요. 아무튼 여기서 오늘 횡설수설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횡설수설은 아니고 제 이제 생각을 얘기는 하긴 했는데 두서가 너무 없었네요. 아무튼 오늘 좀 어려운 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은 좀 더 좋은 컨디션, 또 시장도 내일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장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